대통령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급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부위원장급 위원인 김관진 전 장관이 실권을 쥐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론과 접촉한 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국방혁신위 위원으로 낙점했고 국방부 청사에 김 전 장관 사무실도 별도로 마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국방혁신위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장관도 최근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 부분이라는 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대한 자리에 왜 김관진 전 장관을 낙점했으며 반대로 김관진 전 장관은 왜 윤 대통령의 요청을 수락했을까? 이 점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김관진 전 장관은 이른바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낙점했고 또 김관진 전 장관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의 국방 대북 기조와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인물이 김관진 전 장관이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처음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했죠. 6년 만에 부활이었습니다. 주적 개념은 1994년 3월 북한의 서울 불바다 폭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됐습니다. 하지만 햇볕 정책을 표방하던 김대중 정부 들어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라는 표현으로 대체가 됐었고 문재인 정부에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모호한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도발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가짜 평화쇼에 속아 적이라는 표현을 못쓰게 막은 것이었지요. 게다가 북한 비위를 맞추려고 한미 연합훈련까지 중단하면서 안보 의식마저 실종돼 사회 곳곳에 간첩단이 활개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 혼란한 틈을 타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 등 핵미사일 고도화에 나섰고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태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 타령과 스스로의 무장 해제로 결국 안보 자해만 부른 셈이 되고 말았지요. 바로 이걸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올해 70주년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고 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인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김관진 전 장관만큼 마땅한 적임자는 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김정은이 살뜰리겠는데요. 이분은 그냥 그런 겁니다. 거기서 도발을 하면 먼저 때리라. 보고고 뭐고 그건 뒤에 해라. 나중에 하고 먼저 적각 발사할 원점을 초토화시켜버려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방혁신위원회에 김관진 전 장관을 사실상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국방의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국방의 혁신을 주도하겠다면 좀 잘할까,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관진 전 장관이 맡는다면 100점, 이건 100% 동의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관진 전 장관이 과학기술 강군을 향한 윤석열표 국방혁신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주도적으로 이끌 것이다 라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로 몰려가지고 구속됐다가 풀려난 김관진 전 장관이 6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6년 만에 안보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안보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관진 전 장관을 국방혁신위 위원으로 낙점했고 국방부 청사에 김관진 전 장관 사무실도 별도로 마련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사무실까지 다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관진 전 장관에게 국방혁신위원회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고 김관진 전 장관도 최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작년 12월 인공지능, AI 등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혁신 추진을 위해 제정된 국방혁신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 즉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이 령에 따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부위원장을 김관진 전 장관을 낙점함으로써 대통령 아래에서는 그 계통에서는 1인 지하 만인 지상인 셈입니다. 그 계통에서는. 국방혁신계획 수립과 법령의 재개정, 정책 조율 등을 담당하고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그분들은 위원장, 이분은 부위원장. 한 계급 더 높은 거죠. 말하자면 대통령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바로 김관진 전 장관이 대통령직을 그 분야겠죠. 수행하는 그런 대행체제도 가지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김관진 전 장관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걸쳐서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거치면서 북한의 가장 강력한 대응 기조를 견지했던 인물이라고 칭했습니다. 김정은이 뭐 핵을 가지고 있네, 미사일을 가지고 있네 해도 도발하는 김관진 전 장관 정도면 도발 징후만 보여도 그냥 때릴 겁니다. 이런 분이 바로 오죽했으면 북한에서 김관진 장관 얼굴 걸어놓고 실탄 사격 훈련을 했겠습니까? 북한으로 볼 때는 완전히 원수급 중에 원수죠. 김관진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육군 3군 사령관과 합참의장을 거쳤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2월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바로 그때가 북한군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한 직후였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그 당시 응사가 조금 늦었죠. 바로 적각 응사였으면 다 잡았을 텐데 김관진 장관이 들어오자마자 적극적으로 이제는 망설이지 마라. 선 조치 후 보고 적각 원전 타격 하면서 북한군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가 얼마나 무수하는 상대라는 걸 아는 거죠. 도발을 그 연평도 포격 이후 김관진 장관이 적각 원점 타격 이야기 나오고서 지금부터까지 대한민국 영토를 향한 도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임돼가지고 2014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국방부 장관을 맡아왔습니다. 두 개의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맡았고 이후 곧바로 국방부 장관을 이제 그만두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고 문재인이 취임하자마자 물러나게 됐습니다. 김관진 장관의 당시 국방장관 취임사, 국방부 장관 취임사에서 그랬습니다. 이거 워딩을 한번 다시 정확하게 전 문장을 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우리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강행해 온다면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해야 한다. 그냥 응징이 아니라 굴복할 때까지 완전 응징. 북한의 도발 시 선조치 후보고 지침을 내리고 원점 타격을 주문해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 2017년 1월 11일 국군 사이버 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 이거 파고 들어가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어쨌든 그걸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가 풀려나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김관진 전 장관이 2017년 구속됐을 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이분을 기용하게 됐겠죠.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한 과학 강군 육성을 기치로 한 국방혁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군을 과학기술에 기반한 군대로 전환하고 부대나 병력 구조, 전술 교류 등도 미래전에 맞게 혁신하겠다는 겁니다.